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자, 100세 시대 이게 축복이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곳만 늘어서 속상하다 이렇게 토로하시는 아버님, 어머님들 참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필수 보험 정보를 드릴 텐데요.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어떤 보험을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을지 오늘 팁 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자,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드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66번으로 지금 전화 연락 주시거나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방송 중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오늘 보험 플랜 119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은 맹충호 전문가, 안수현 전문가 이렇게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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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저희가 풀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보험 고민 있으시죠? 저희가 풀어드릴게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희 남편이 60대인데요. 예. 실비가 계속 갱신되는데 안 오르는 보험은 없나 하고 그런 것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남편분께서 네. 60대시고요. 정확하게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2세예요. 62세시고요. 네. 어떤 보험이 있으신 거예요? 유니버셜 있고요. 실손 의료비가 있는데, 예. 실손 의료비가 이제 매년 오르잖아요. 예. 그래서 보험료가 자꾸 증가되니까, 증가되지 않는 이런 보험이 없나 해가지고 한번 상담 받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네. 실손 의료비는 일단은 갱신되는 건 맞는데, 혹시라도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희가 좀 봐드릴게요. 네. 주신 보험을 보니까 교보생명의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있으시고 삼성생명의 의료 실손보험이 있으시네요. 맞으신가요? 네. 예. 혹시 남편분께서 어디 편찮으시거나 질병에 대한 고민 있으신 거 있으세요? 작년에 건강검진 했을 때 대장 내시경한테 용종을 떼어냈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그 위에는 3개 정도 떼어냈는데 그 위에는 아직까지는 건강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전문가 바꿔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 62 대신 남편 보험 문의를 주셨습니다. 보장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비가 계속 갱신이 되는 것도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보험료가 혹시 오르지 않는 보험은 없는지 궁금하다 하셨는데요. 안수현 전문가 바꿔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시청자님이 문의 주신 이제 네. 그 사항 잘 봤는데요.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오르지 않는 실비보험은 없습니다. 네. 매년 갱신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신데, 네. 지금 다행히 그래도 일찌감치 실비를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보장을 준비 참 잘하셨고요. 네. 지금 교보생명 거 살펴보니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이 1,000만 원씩 준비를 잘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네. 수술비랑 재의료비 이렇게 다 준비를 하셨는데, 네.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이 만기가 네. 79세로 좀 짧으세요. 예. 예, 그리고 수술비라든지 이런 특약은 69세로 짧으시기 때문에,
근데 부족하신, 그것 때는 예. 이제 좀 설계사들이 그렇게 하라 하니까 네, 모르고 그러셨어요? 했는데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요. 네, 부장은 준비 잘 하셨는데, 1,000만 원은 좀 약간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1,000만 원인데, 네. 뇌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장 범위가 그 한 10% 네. 정도 돼요. 모든 네. 뇌혈관 질환의 한 10% 정도고, 그 네. 뇌졸중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발생하는 뇌경색을 포함한 경우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한 70% 정도 되는 보험이에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뇌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을 한 네. 100세까지로 준비하시고 네. 또 이제 그 진단비는 한 번만 받으면 이제 소멸되는 담보잖아요. 네. 예, 그 70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되는 수술비라든지 이런 네. 부분을 좀 보강을 하시면 네. 대략 한 10만 원 정도 그 보험료가 나올 거예요. 네. 예, 혹시 지금 유지하시는 거 보험이 부담되는 건 아니시고요? 아, 지금도 힘들죠. 아, 좀 그러시죠? 네. 그러시면 지금 주계약이 5천만 원 되어 있으신데, 네. 주계약을 한 3천만 원으로 약간 줄이시고 하시면, 네. 한 네. 6만 원 정도의 한 여유 자금이 생기시니까, 네. 그 예전 납입하셨던 보험에 비해서는 약간 오를 수는 있지만, 보장이 네. 지금 그 80세 이전에 되어 있던 부분을 100세까지로 그 길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한 네. 번만 받는 게 아니고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이제 매번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보장의 그 면에서는 더 크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요? 시청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부족하신 면이 있으시면 더 네. 보장은 준비를 하실 수 있지만 네. 지금 내시는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신다면 네. 제가 그 준비한 이 정도로만 준비하셔도 크게 네. 문제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예. 자, 그럼 다음- 언제 네. 찾아뵙고 네. 이것 좀 한번 와서 정리해 주실 수 아, 있으세요? 저희가 그렇게는 일단은 나중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일단은 여러 군데 생각해서 여러 네. 이제 안을 저희가 제시는 해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네.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저희가 뭐 가입 제한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고민 해결해드렸고요. 이제 강의 듣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오늘은 100세 시대 어르신들을 위한 필수 보험 저희가 정보 드릴 텐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에 있는 맹충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어르신을 위한 필수 보험입니다. 자, 어르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그 보험 측면으로 보면요, 보험 가입이 어렵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왜냐면, 보험회사에서는 질환들을 갖고 있으면은 보험 가입을 조금 꺼려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중에서 이런 만성 질환이 없으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보니까요, 89% 이상이 만성 질환을 갖고 있고요. 한 개 이상 갖고 있는 분이 15%, 두 개 이상이 21%, 무려 63%는 3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등 이런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병원을 가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런 질환들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또 어떤 것으로 수술을 받고 어떤 것으로 입원을 하는지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먼저 다발성 질환으로 입원 환자를 봤더니요,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뭐 치액 수술, 그리고 일반적 척추 수술이라든가 뭐 담낭 절제술, 이런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우리가 3대 질병이라고 해서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백내장이나 치액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입원으로 또 봤더니요, 다발성 입원으로 보면은 역시 백내장으로 입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암이 어느 정도 있나 봤더니 악성 신생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암을 이야기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지만은. 근데
10가지 항목 중에서 오히려 암은 10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관절염이라든가 아니면 골절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높게 차지하고 있고 혈관 질환인 협심증이나 뇌경색증으로 인해서 입원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단비도 중요하지만은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있는 다발성인 수술비와 그리고 입원비들을 조금 더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자, 일반적으로 보면요. 내가 질환이 있으신 분들과 없으신 분들을 차이를 봤어요. 그랬더니 18개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병이 이미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유병자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16개 항목으로 줄여서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기존에 5년 동안 입원이나 수술 여부를 물어왔던 것을 2년으로 축소가 되어 있고요. 심지어 통원 여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5년 이내에 10대 질병에 대해서 물어봤던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 암이라는 중대한 질병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편 가입이라고 해갖고 쉽게 가입할 수 있는 항목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것만 체크하면 되는지 또 조금 더 쉽게 제가 구분을 해봤는데요. 3, 2, 5 많이 들어봤죠? 3, 2, 5. 자, 왜 3, 2, 5인지 한번 볼까요? 최근 3개월, 그래서 3입니다. 3개월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추가 검진이 없다라면 아니오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2는요,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 사고로 입원이나 수술만 하지 않았다라고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5는요, 최근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이나 입원, 치료력만 없다라고 하시면 모두 다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미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러한 기준을 통과해서 준비를 한다라면 입원비, 수술비, 기타 등등 어떻게 준비되는지 제가 예시표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해나 질병 사망보험과 우리가 암 진단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3명 중에 1명이 발병하기 때문에 발병률로 보면 아직까지 국내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 1,000만 원과 그리고 유사암과 수술비까지 준비를 할 수 있고요. 입원을 또 노인성이 되면 입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입원 또한 10일 이상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원비 각각 상해와 질병을 2만 원씩. 만약에 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에는 입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중환자실 비용은 5만 원.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두 개 다 합해서 7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생명보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예전에 보험을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 중에서 가족일상 생활배상책임보험이 없는 경우가 의뢰 많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그 수도관 파열로 인해서 밑에 집에 450만 원을 보상을 해줬는데요. 바로 가족일상 배상 책임보험으로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1억 정도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가장 중요한 이제 수술비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술비를 보면요. 상해 수술비 50만 원, 질병 수술비 10만 원, 이런 것들은 뭐 어떠한 수술을 하든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근데 이것만 받기 위해서는 수술비가 좀 작겠죠. 그래서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각각 100만 원씩 수술비를 받고요. 자, 이렇게만 받아도 수술비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요. 1종에서 5종 수술. 1종에서 5종 수술이 무엇인가? 라고 해서 상해는요. 1종에서 5종 수술까지 받으면 중복해서 보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상해 수술 50만 원과 만약에 1종 수술, 간단한 골절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게 되면 5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절제 수술 같은 2종이나 3종 수술을 하게 되면 25만 원 이렇게 받게 되겠죠. 그러면 50만 원과 25만 원을 받았다면 75만 원을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질병으로 보면요. 상해보다 오히려 질병 수술을 더 많이 할 텐데요. 질병 수술로 받습니다. 그랬더니 뇌출혈 수술비 살짝 마음에 안 들었어요. 뇌출혈 수술비. 그러나 18대 수술비에서는
뇌출혈이 아니라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줍니다. 자, 18가지 중에서 당뇨,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 질환, 그리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입원이 많은 폐렴이나 녹내장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100%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8대 질병 수술비 200만 원을 같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뇌출혈 수술을 하시게 된다면 18대 질병 수술비와 뇌출혈 수술비 그리고 질병 수술비까지도 같이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르신들은 입원하시고 수술하시는 것이 오히려 감기로 병원에 가시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프지만은 그것을 꾹꾹 참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험료가 과도하다라면 좀 힘들겠지만 55세 기준으로 봤을 때 20년 갱신입니다. 갱신 주기가 좀 길기 때문에 어르신들로 봤을 때는 한 번 내지 오히려 한 번도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보험료로는 남자는 6만 원대, 여자는 5만 원대 정도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진단비라고 하는 고액만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활 중에 일어나는 다발성 질환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맹충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50세가 넘어가면서 몸 여기저기에서 이상 신호를 보내게 되고요. 그만큼 병원을 찾는 횟수도 늘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100세 시대를 맞아서 어르신들이 꼭 준비하면 좋을 필수 보험 정보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강의와 관련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이어갑니다. 예,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 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보험 고민들 저희가 하나하나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내용들 살펴볼까요? 휴대전화 뒷번호 8963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어젯밤에 아이가 다쳐서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새끼발가락 골절이라는데 응급실만 다녀와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수술이나 입원이 없어도 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맹충호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예. 응급실에 다녀오신 것도 병원에 갔다 오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조금 이제 특이한 게 있는데 응급실에 바로 가게 되시면 일단은 실손 의료비 중에서 통원을 적용을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지금 현재 표준화되어 있는 실손을 보면 25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6시간이 경과해서 만약에 오랫동안 뭐 골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랫동안 만약에 응급실에 있다 보면 이것을 입원으로 또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요. 오랫동안은 얼마나요? 6시간 이상이요. 아, 예. 예, 그러면 6시간 이상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입원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실손 의료비 중에서 우리가 입원으로 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항목으로 적용을 받는지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검사를 많이 하신 경우에는 뭐 입원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골절이라고 하셨는데, 실손 의료비 외에도 이제 골절 같은 경우에는 골절 진단비 이런 부분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깁스하게 되면 깁스 치료비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보험금 청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알아볼수록 보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콜센터 전화하셔서 어떤 보장들을 챙겨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 살펴볼까요? 5098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암 가족력이 있습니다. 암보험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비갱신형이 좋을까요? 아니면 갱신형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안수연 전문가님. 네. 예. 암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르는 갱신보다는 오르지 않는 비갱신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나이대가 20, 30대 같으신 경우는 이제 그 갱신의 폭이 횟수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비갱신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50대나 60대 같은 경우는 갱신의 횟수는 적고 비갱신으로 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많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대 되시는 분들은 갱신도 괜찮으니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암보험의 경우는 기존에 이제 암보험을 준비하셨다면 재진단암이나 매달 생활비 주는 암보험 이쪽도 준비하시면 좋지만 암 진단 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일반암 위주로 해서 많이 보장을 받으시는 게 제일 큰 보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 문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669 하나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내용 함께 살펴보실까요? 네, 이번 문자는 맹충호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올해 64세이십니다. 혈압과 당뇨가 있으신데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이런 문의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오늘 다시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예. 앞서서 제가 플랜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64세이고 이제 혈압 당뇨 있다고 이제 다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혈압이나 당뇨 둘 중에 이제 만약에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요즘에는 보험회사가 전화 심사나 이런 것들을 인수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압이나 당뇨 이제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유병자 보험이라고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325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라면 준비는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진단비도 준비가 가능하시고 수술비라든가 입원비 이런 모든 게 다 준비는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대신 이제 갱신 주기만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녀분이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10년, 15년, 20년까지 갱신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에 따라서 아무래도 10년 갱신은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20년 갱신은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겠죠. 갱신 주기가 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셔서 내가 보장과 그리고 보험료도 적절하게 한번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남들보다 갱신 주기가 더 짧고 또 보험료가 비쌀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미리미리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겠죠. 당뇨가 있어도 혈압이 있어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이제 문자 하나 또 보겠습니다.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3287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살펴보시죠. 예, 저는 올해 52살 여성입니다. 10개월간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2대 질환인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 가입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셨고요. 안수연 전문가께 여쭤볼까요? 네. 예. 혈압 있으셔서 완치 판정을 받았어도 일단은 한번 혈압약을 드셨으면 계속 약은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준비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워낙 고혈압 같은 경우는 흔한 질병이기 때문에 어떤 약을 드셨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이제 혈압약을 드셨는지 이런 점만 말씀하시면 전화로 문의하셔서 간단하게 심사 받으셔가지고 가입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로 들어와 있는 보험 고민 하나하나 해결을 해드렸고요. 지금 두 번째 시청자 실시간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은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남편 것 때문에 좀 물어보려고요. 아, 남편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57세 됐는데, 예. 회사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나와가지고요.
시청자님 지금 TV 함께 네. 보고 계신 거죠? TV 볼륨 소리를 좀 줄여주시겠어요? 아, 예, 전화로 네네. 저와 얘기를 나누시면 되겠고요. 예. 회사에서 건강검진 받으셨다고요? 예, 근데 혈압이 예, 나왔는데, 예, 그 보험이 옛날 거밖에 없어가지고, 예. 지금 뭔가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 그 혈압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될 수가 있나, 안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아, 고혈압 된다고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예, 예. 약을 복용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요. 예, 지금부터 이제 아직 그럼- 가지는 않았어요. 기존에 어떤 보험이 있으신지 좀 여쭤볼게요. 96년에 예. 암보험 하나 했고요. 예, 2004년에 종신보험이랑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고혈압 이런 거하고는 또 보장받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손보험도 없고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 뭐 많이 그런 거 있어도 되는 거 많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 좀 알아보려고요. 예, 오늘 전화 정말 잘 주셨고요. 네. 저희가 잠시 뒤에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편 보험 문의하셨죠? 올해 57세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다고요? 고혈압 진단이 나와서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걱정돼서 어떤 보험을 새로 준비를 해야 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손보험에 아직 가입 안 한 상태다라고 하셨고요.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들 저희가 리모델링도 도와드릴게요. 맹충호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남편분이 그 고혈압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증권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시죠? 그러게요. 예, 대부분이 보면 아니, 이제 갑자기 특히 그래가지고. 예, 이제 저도 남자지만은 그 건강에 자신이 있다가 병원에 가서 뭐가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때부터 이제 신경 쓰이기 시작해요. 네. 근데 예, 50대가 이제 넘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이실 것 같은데 네. 아니, 이것도 해놓은 것도 제가 그냥 해놓은 건데, 네. 지금 보니까 뭐 혈압 이런 거하고는 또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그 보장 내용도 제가 한번 잠깐 볼게요. 네, 보면은,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96년도에 오래전에 이미 준비를 하셨고 보험료도 다 내고 이제 보장만 네,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65세까지만 보장을 받게끔 돼 있더라고요. 아니, 그때는 이게 되게 길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리 길게 해도 60대, 70세가 되면은 더 이상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뭐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서는 적절하게 잘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시대가 장수 시대로 변하다 보니까 보험의 형태도 이제 변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래전에 준비는 잘 하셨지만 이제 부족한 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암진단비 1,000만 원이라든가 뭐 진단비나 소득보장 이런 것들도 있어서 좋은 내용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진단비가 살짝 이제 부족하다라는 거와 기간이 좀 짧다라는 게 아쉬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한생명에 준비하신 거 보니까 이것도 2004년도에 오래전에 준비하셨더라고요. 10년 이상 전에. 예. 네, 이거는 종신보험이에요. 예, 조금 있으면 돈 내는 거 끝나요. 네, 그러니까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15년 납이라 이것도 이제 거의 끝나셨는데 예.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또 특약이 80세로 보장이 조금 더 축소되어 있어요. 기간으로 보면은. 근데 지금 고혈압 진단을 받으셔서 아마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셨을 것 같은데 예. 저도 보니까 암을 제외하고 보니까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보상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고혈압이면 혈관 질환이잖아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장을 받는 게 더 좋고 그것보다는 사실은 뇌혈관 질환으로 보장받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보다는 그래도 뇌졸중 정도로 준비를 해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예, 보시면 이제 보험료 같은 경우가 이미 완납도 되시고 조금 있으면 끝나기 때문에 보험료로는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준비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혈압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뭐 어떻게 얘기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방법론으로, 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에 그 보험회사에서, 이제 혈압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심사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심사가 뭐냐면은, 심사자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남편분한테. 전화를 네. 해서, 혈압 약 언제 드셨어요? 그리고 지금 혈압 수치 어떻게 되세요? 뭐 약은 몇 개나 드세요?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을 물어봅니다. 그리고서는 현재 수치가 정상적으로 관리를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을 거의 대부분 다 가입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준비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 배우자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신 연령대에 가능한 질병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보시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실손 의료비가 좀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실손 의료비를 먼저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뇌출혈보다는 뇌졸중 진단비를 조금 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준비하시면서 몇 가지 수술비 항목들이 있어요. 뭐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라든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18대 수술비, 그리고 이제 남성 특정 비뇨기과 수술비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같이 가져갈 수도 있어요. 통합보험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가능한 회사들 몇 군데를 노크를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어렵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보험회사에다가 다 이제 얘기를 직접 다 해봐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 보험 이게 일을 하시는 그 설계사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뭐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그분들이 안내를 또 자세히 또 해드릴 거예요. 어느 회사가 가능한지 그런 거는 안 알려주세요? 어느 회사가 가능한지는 지금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가능한 회사는 이제 전체 보험사가 다 가능하지는 않겠지만은 가능한 회사가 한 두세 군데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나중에 저희가 몰라가지고. 네네. 다시 연락 주시면은 그런 부분을 차후에 다시 또 안내를 한번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예,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건강 걱정되셔서 남편분 건강 때문에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잖아요. 네. 고혈압 진단이 나와도 실손도 가입할 수 있고 간단한 전화 심사를 통해서 또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 보장을 늘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희가 다음 분들도 계속 대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은 여기까지만 하고 방송 끝난 이후로 한 번만 더 연락 주세요. 그때 더 자세히 봐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방송 끝나고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볼까요? 네, 이번에 볼 문자는 5280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내역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당뇨병을 앓고 계신데요. 저도 당뇨와 관련해서 보험을 따로 준비하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가 궁금하기도 한데요. 안수현 전문가께 여쭤볼까요? 네, 당뇨의 경우 이제 앓고 계신 경우에 가입 가능하신 보험은 있지만 그 고혈압이나 이런 고지혈증에 대비해서 그 당뇨 진단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보험 상품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뇨 같은 경우는 합병증이 많잖아요. 그래서 준비하시고 싶으시다면 그 간병 입원 일당이라든지 뭐 휴유장애, 수술비 이런 쪽으로 준비하시는 게 더 큰 보장을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 문자 하나 또 풀어볼게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휴대전화 뒷번호 7155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살펴봅니다. 예, 증권을 보니까 암 3천만 원, 뇌혈관 1,000만 원, 급성 심근경색증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뇌졸중 진단비가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맹초고 전문가님. 네. 일단 그 증권에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지금 그 체크되신 부분만 그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 속에 뇌졸중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보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범위로 보면
뇌혈관이 가장 보상을 많이 받고요. 그 안에 뇌졸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뇌출혈과 뇌경색을 보장받을 수 있고 뇌출혈이라고만 써 있으면 뇌출혈만 보장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뇌혈관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보장으로 보면 가장 큰 보장이 잘 되는 것을 준비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마 근데 약간 특이한 게 보면은 급성 심근경색증은 있는데 또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는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증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문자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뇌혈관이라고 하는 더 큰 보장을 받는 게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뇌졸중 진단비를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보장을 잘 가입하고 계시다 앞서서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저희 봐드릴게요. 자, 이번에 예,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세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가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지금 엄마가 68세이신데요. 예.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하나 유지하고 있는데 유지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보장이 좀 없으셔서 오르지 않는 보험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예. 있다면 어떤 거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요. 아, 따님께서 직접 준비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네네. 예, 어머니께서 혹시 어디 편찮으신 데 있으세요? 그렇게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아, 그러세요? 네. 종신보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보험인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교보의 행복한 준비보험? 아, 그건 언제 가입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한 4년 정도 됐어요. 13년에 가입했어요. 어머니 보험은 그거 한 개 있으신 거예요? 네. 아, 그거는 총 보험료가 얼마나 납부가 돼요? 61,000원이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시겠어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또 전문가께서 질문을 하시기도 할 거거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보험 문의하셨죠? 올해 68세 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종신보험이 하나 있는데 이거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또 부족한 보장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보험료 안 오르는 보험 준비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안수현 전문가께 넘겨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어머님 종신보험 참 잘 준비하셨네요. 네, 지금 1,000만 원 유지 중이신데, 네. 지금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한 740만 원 정도 그 전체 보험료 납입하시는 거고, 1,000만 원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일찍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참 저렴하게 이제 한 6만 원대로 1,000만 원 준비하신 건데, 네. 이 종신보험이다 보니, 그러니까 사망하신 이후에 이제 보장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예, 어머님이 지금 68세시면 아직 정정하시고, 특별히 아프신 점이 없으시다면, 네. 그, 살아계실 때 받을 수 있는 이제 생존보험을 좀 준비하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어르신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갱신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비갱신으로 준비 가능한 보험도 많이 있고 하니, 암이라든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런 진단금 한 1,000만 원씩 준비하시고, 또 이제 70세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이나 이제 허리 쪽으로 해서 많이 수술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백내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많이 다빈도가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이런 수술비 쪽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대략 제가 해봤을 때 한 6만 원대예요. 이 정도면 그 유지하시는데 혹시 부담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시면 1,000만 원씩 하고 수술비 이제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제 수술비 준비하시면 앞으로 어머님이 생활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요즘 어르신들 보면 백내장 같은 거 많이 수술하시는데 네. 그런 쪽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수술비에도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백내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1위의 수술비예요. 아. 네, 예,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 보면 34대 수술비에 있는데 네. 그 34대에 포함이 됩니다. 백내장의 경우. 네. 예, 물론 암이나 이런 수술비에 비해서 이제 많이 이제 준비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준비는 할 수 있으니까 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 시청자님 혹시 더 궁금한 건 없으세요? 아니, 전 이분이랑
나중에 다시 통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네. 예, 그러면 어떤 점을 물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목록을 좀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저희 네네. 방송 끝난 이후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 네.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실시간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볼까요? 휴대전화 뒷번호 1928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종신보험을 저축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전환할 때 자녀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데 그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하시네요. 맹충우 전문가님. 네. 예. 종신보험을 저축형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을 일단은 7년 이상을 유지를 하셨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7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사망을 보장해주는 종신의 기능에서 저축을 할 수 있는 저축 기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들을 아마 설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바꿀 때 보험의 형태가 바뀌는 거잖아요. 사망을 받던 것을 저축으로 바꾸는 거라 자녀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적인 게 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면, 지금 이제 연령을 기재를 안 해주셨는데, 만약에 아직까지 자녀분이 어리다라고 한다면, 100% 다 바꾸시는 것은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부만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 중에서 5천만 원은 보장으로 남겨놓고 5천만 원만 저축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꼭 지금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가 조금 더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몇 년이고 좀 더 기다렸다가 그때서 전환을 하면서 자녀한테 오히려 저축을 물려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서두르지는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비과세, 요즘에 이제 비과세가 많이 세법 개정이 되면서 없어지고 막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녀한테 전환이 될 때 또 언제 시점이냐 이런 것들도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환하고 또 10년을 유지해야지만이 또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시고요. 자녀분이 좀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전환을 해주시는 것도, 그래서 상속재원이나 증여재원으로 마련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 또 살펴볼까요? 휴대전화 뒷번호 3872님께서 문의하셨고요.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문자를 길게 남겨주셨는데요. 60대 중반에 저희 부모님의 실비보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가입하기가 좀 망설여지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아직 실비보험이 없으신가 봅니다. 안수현 전문가님. 네, 실비보험은 가입만 할 수 있다면 가입하시는 게 좋지만 60대 이상의 경우 보험료가 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실비보험 보장보다는 암이라든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런 진단금이나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게 더 경제적인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단비나 수술비 쪽으로 네, 알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실시간 전화 연결 또 돼 있다고 하는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예, 연금보험을 가입을 해놓은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직장 다닐 때 가입했던 거라 예. 수익이 아직 안 나서 이거를 해지하면 손해가 많기는 하다는데 지금 이거를 계속 갖고 가도 되나 해서요. 지금 해지할 이유는 마땅히 없으신 건가요? 제가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32살이요. 32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납부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도 연금보험을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보험을 해지하면 좋나 이거를 봐드리면 되나요? 네. 이거 갖고 가도 되는지, 유지를 해도 되는지, 다른 거 필요한 건 없는지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맹충호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볼까요? 30대 초반의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일하고 계실 때 연금보험을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잠시 일을 쉬고 계셔서 이게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수익이 안 나는 연금보험을 그냥 해지할지, 지금 해지하면 손해 많이 보는지, 또 보장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보험을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시고 계셨습니다. 맹충호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직장 다니실 때, 아마 이제 소득공제용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갖고, 보니까, 일단은 시청자님, 연금 저축하고 개인연금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할 줄 아세요? 아직 그런 건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시겠죠. 이게 네.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보면은, 증권에 보면은, 네. 연금 저축이라고 돼 있는 게 있고요. 개인 연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연금 저축이에요. 그러니까 연금 저축이 그래요? 뭐냐면은,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이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1년에 400만 원까지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연금 저축이에요. 그래서 아마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연말정산하거나 그럴 때 이제 돌려받는 돈들 있잖아요. 만약에 남으면은 세금 냈던 것 중에서 그런 것들을 환급받고 이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신 게 연금저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금도 줄이고 그리고 연금으로서의 목적도 같이 해라라고 해갖고 세금 감면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목적은 뭐냐면 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지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보험료는 보니까 한 3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돈을 내기 이제 조금 지금 부담스러우신가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네,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결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면, 다른 그냥 개인연금을 준비하시는 것도 오히려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연금이. 예. 왜 그러냐면, 가입 시점하고서 보니까 지금 이제 5년이 일단 넘으셨어요. 근데 네. 이 소득공제를 해주는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세금 감면을 조금 해주는 대신에 5년 이내에 해지하면은 네. 가산세 2%라는 것을 더 묻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감면해준 거에서 2%를 내가 더 세금을 더 내야 돼요.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5년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가산세는 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단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현재 수익인데 수익적인 부분이 아직 30대 초반이시면 오히려 내가 연금으로 탈 때 되면 60세 이상으로 보면 30년 이상이 남았잖아요. 네. 그 기간을 보면 수익을 좀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오히려 연금저축보다는 뭐 변액이라든가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는 개인연금을 활용을 오히려 하시는 것이 수익 면에서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직장을 다니신다라면 개인저축연금을 연금저축을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만약에 직장을 지금 그만두시고 수익만 보신다라면 개인연금을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보장성 보험은 전혀 없으세요? 네, 다른 거는 가입해 놓은 게 없는데. 아직 젊으셔갖고 그러신가 봐요. 건강하셔서, 예. 근데 젊은 나이에 오히려 보험을 준비하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건 아시죠? 네. 네, 그래서, 물론 돈을 모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돈을 많이 모았는데 내가 아파서 모은 돈을 다 쓰면은 또 아깝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보장도 같이 준비하시면 오히려 돈을 모으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네. 예, 시청자님. 그러면 그건, 네. 궁금한 거 많으시죠? 보장성 보험이 없다는 게 좀 아쉬웠어요. 네. 30대 초반에 준비를 하면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저희가 매번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네. 방송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방송 끝난 이후로 한 번 더 연락 주시겠어요? 그때 자세히 봐드릴게요. 네, 연락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험 플랜 119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라이프 플랜 A 강의 예고해드립니다. 자, 내일은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자녀보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자녀보험과 관련해서도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전화, 문자 모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어두고 있을 건데요. 전화번호는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 보다 간략하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보험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